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집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집값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집을 사는 이유는 집을 실제로 이용하기 위해서 사시는 거죠. 또 어떤 목적으로 사시는 경우가 있냐면 이 집이 나중에 많이 올라서 나한테 어떤 투자의 이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투자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수요자들이 보통 집을 사는 이유는 집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투자 목적,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산다거나 다른 재건축이나 이런 걸 기대해서 산다거나 이런 거는 투자 목적의 구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이제 지역의 아파트를 가지고 한번 제가 이거의 사용가치, 주거가치와 투자가치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예로 드는 거는 잠실에 33평 85회배짜리 이제 리센츠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하고 또 투자 아파트 대명사죠. 음마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 음마 아파트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먼저 주거가치를 살펴보면 잠실 리센츠에 그러니까 주거가치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때 그 살면서 누릴 수 있는 효용이 주거가치죠. 그럼 보통 거기 들어가 살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사는 방법은 내가 매입을 해서 사는 방법과 아니면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로 거주할 때와 또 매입을 해서 들어갈 때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먼저 매입을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시세가 4월 시세가 16억 이런데 우리가 좀 싸게 사서 15억 정도에 매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5억에 매입을 하면 사면 우리가 그냥 새우깡 사듯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세금을 내야 되죠. 취등록세도 내야 되고 또 이걸 중개해주는 중개 수수료도 내야 돼요. 그런 비용이 5,1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15억이란 큰 돈이 그냥 다 있는 게 아니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죠. 그럼 이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살펴보면 한 6억 정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6억에 대한 이자를 꼬박꼬박 내야 되죠. 그러면 그 이자를 계산을 해보면 요즘은 이제 원리금을 다 같이 갚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350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이자만 낸다고 생각을 하고 이자만 낸다고 생각했을 때는 3% 기준 하면 200만 원 되잖아요. 원리금으로 하면은 그때 이자는 한 15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150만 원 정도를 이자로 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2년은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2년을 보유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계산을 해보면 일단 내 돈이 9억이 들어갔으니까 9억에 대해서 3% 기준하면 9327 2,700만 원에 2년이면 5,400만 원이네요. 그 다음 이자가 150만 원씩 12달 곱하기 2년 하면 4,800만 원 되네요. 그 다음에 구입할 때 들어갔던 취등록세나 중개수수료 누가 돌려주는 게 아니죠? 5,100만 원 나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또 내야 돼요. 재산세나 보유세 같은 거 내잖아요. 그러면 그게 공시가격 기준으로 하면 한 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2년이면 600만 원이네요. 그러면 2년 동안 내가 이 집을 사서 거주를 했을 경우에 들어간 비용은 1억 5,900만 원, 한 1억 6천 가까이 됩니다. 이 얘기는 2년 후에 내가 이 집을 팔 때 지금 내가 집을 산 가격 15억에서 더 올라서 16억 6천 이상이 돼야 본전이란 뜻이죠. 매입을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집을 제가 전세로 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전세 가격이 지금 8억 5천 정도 시세가 되어 있으니까 8억 5천 정도의 전세를 산다. 그러면 전세 자금을 내가 딴 데다 쓸 수도 있었는데 못 썼으니까 그거 이자 비용을 생각을 하면 1년에 한 2,600만 원? 2,000 몇백만 원 되죠. 그래서 2년 하면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세로 살면 나는 5,100만 원을 내면 2년 동안 리센츠 아파트에 살 수 있어요. 근데 매입을 하면 1억 6천 정도를 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로 살 때는 그 차액만큼을 모을 수 있겠죠. 돈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만큼이 현금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집값이 2년 후에 1억 6천이 더 올라줘야 된다는 게 이제 본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억 6천이 더 올라야 되는데 그런 리스크를 안고 더 집값이 그거보단 더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에 더 내고 살고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 큰 차이는 전세는 내가 5,100만 원만 지불을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1억 정도가 존재를 하는 거고, 아파트 매입을 한 경우에는 1억 6천이 올라야 본전인데 그보다 더 오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기대감에서 한 건데 그거 이상 팔아야 현금화가 되는 거죠. 그냥 현금으로 그 이상의 금액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때 매각을 해서 현금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좀 다르죠. 이게 이제 불확실성에 기대한 투자의 개념이겠죠. 만약에 음마 아파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음마는 5억 정도 전세를 하니까 1년 기준으로 전세 거주 비용이 한 1,500만 원, 그 다음에 2년 하면 3천만 원 정도 되고, 투자 목적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은 2년 기준에서 한 1억 3천 정도 돼요. 음마 아파트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이걸 개발해서 어떤 투자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 개념의 아파트인 거죠.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 요즘에 이제 조합원 양도 양수가 잘 어려우니까 내가 이제 지금 사서 이게 새로 지어져서 나는 나중에 강남에 번듯한 아파트를 하나 구입할 거야. 그래서 난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은 그러면 이제 한 달에 1년에 5천만 원씩 7년 정도, 사업 기간이 한 7년 정도 걸리니까 그 정도를 꾸준히 비용을 내는 거죠. 그러면 3억 5천 정도를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산 17억이라는 금액 더하기 3억 5천의 추가적인 비용, 그리고 또 이제 추가 분담금. 이제 예전에 재건축 아파트들은 저층은 조금 세대수가 적은 데서 많이 만드니까 비용을 많이 충당할 수가 있어서 분담금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런 이제 좀 층수가 있고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담금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상하는 거는 한 5억 정도를 예상을 하죠. 지금 뭐 4억 정도 얘기하는데 시간이 늦어지고 나중에 되면 물가가 올라가고 건축비가 올라가니까 한 5억 정도를 보수적으로 잡으면 7년 후에 음마 아파트의 신축 아파트는 26억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금액에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7년 후에 음마 아파트의 30평대가 27억 이상은 갈 거라는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투자를 하시는 거겠죠. 지금까지 이제 투자 가치와 사용 가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집을 투자의 개념으로 보게 된 거는 정말 이 재건축 광풍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제 부동산 개발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제 업자들만 아는 그런 상황일 때, 저층 재건축 주공 아파트 같은 거 갖고 있었던 분들, 땅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이 개발 사업에 의한 이익을 맛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를 쌓을 수가 있었죠.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겪었어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이런 걸로 실제로 진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있죠. 또 예전에는 번듯한 집에 대한 이런 것보다 그냥 먹고 살기 바빴는데, 이제는 뭐 조금 더 나은 집, 신규 아파트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막 늘어나면서 아파트 값의 폭등 상승을 경험해서 그때 차익을 남기신 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집이 원래는 우리가 살기 위한 공간인데 투자의 대상처럼 여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시세의 상승과 폭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피 같은 현금을 막 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오를 거라는 심리에 우리의 현재의 피 같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앞에 리센치 예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더 내더라도 나는 주거의 안정성, 나 여기서 편안하게 더 이상 이사 다니지 않으면서 나는 그냥 이렇게 쭉 살고 싶어서 사는 거야,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아파트를 그냥 사용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비계량적인 효용들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한 곳에 거주하면서 얻는 그런 만족감, 이런 것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본인 기준의 효용들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또 어느 순간 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고 또는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좀 그래도 이 정도면 합리적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비용 정도만 다른 사람들도 합리적이라고 여길 수 있는 금액 수준이 돼서 집을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제 사용 가치랑 주택을 이제 매입하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꼭 집값이 오르겠다는 기대 때문만에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집을 이제 사고 나면 아무래도 이제 직장과의 거리나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사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직장 다니기 편하고 또 내 가족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또 더 이상 내가 이런 내 일과 상관없는 이런 집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는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되고 내 가족과 나의 행복한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이게 사고 싶은 게 집인 거예요. 사람들이 또 집값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내 재산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집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가 훼손될까 봐 집값이 떨어지진 않을까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할 때 치르는 비용이 합리적일 때 선택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주거를 안정시키고 또 그렇게 주거가 안정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건 이건 정말 삶의 기본적인 욕구고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필수적인 재화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런 필수적인 재화인 집을 가지고 막 투기의 대상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막 몰아가고 막 집이 이렇게 꼭 오를 거고 뭐 평당 1억 가야 돼 막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데 정말 절실한 이유로 이 집을 살려는 사람들은 이런 분위기에 휩싸여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비계량적인 효용에 대한 비용을 너무 많이 치르면서 무리하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자본이 다 안 되니까 대출을 받아서 막 그 대출 이자 갚느냐고 금융의 노예가 돼가면서 그렇게 살면서 행복해야 될 시간들을 잃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분들은 너 폭락론자 아니냐, 너 왜 이거 지금 와서 집값 떨어진다고 자꾸 얘기해, 난 샀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집이라는 게 원래 내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그렇게 바라보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수준에서 형성이 돼야 되는 게 사회적으로도 맞는 거 아니겠어요? 저야 뭐 직업이 이거니까 집에 관심을 갖고 막 이렇게 고민도 하고 막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근데 필요하니까, 근데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막 온갖 내 에너지를 여기다 쓰는 거야. 이거는 저처럼 직업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할 고민이지 그냥 내 집 하나 마련해서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할 고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에너지를 충전하고 또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진짜 그런 중요한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가치를 좀 더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그런 판단들을 많이 해서 지금과 같은 어떤 주작질이 통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변해가는 세상에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전달이 돼서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다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사실은 그거거든요. 제가 오늘 좀 흥분했는데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또 제 영상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